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성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대체적으로 재주가 많으시죠? 원숭이의 재주, 그죠? 재주꾼이 많으시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끼를 활용을 잘 하셔야 원숭이띠 분들은 성공을 하시는데요. 이렇듯 임기응변에도 강하시고 재치가 많더라. 이 원숭이띠 분들이 참 임기응변. 그래서 영업직도 잘하시고 사람 상대도 잘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요, 이렇게 총명하시고 또 오지랖이 넓으시죠?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낄 때 안 낄 때를 좀 잘 가리셔야 되는데, 너무 오지랖이 넓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요, 이렇게 불교와 인연자가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조상대우나 이렇게 대우를 하시면서 풀어가시면서 불교의 연을 짓고 이 조상의 연을 짓고 이렇게 인연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사셔야 잘 사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원숭이띠 분들은 말 그대로 재주와 재치, 끼가 많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많으세요. 이 팔방미인은 뭐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참 고생은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너무 이것저것 재주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뭔가 한 우물을 파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주는 많다 이거죠. 재능은 있다 이거죠. 근데 뭔가에 한 가지에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조금 하다가 이것도 조금 잘 되고 저것도 조금 잘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크게 이루는 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성공을 하십니다.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해도요, 고생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오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원숭이띠 분들은요, 초년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형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죠. 이분들이 56세 가을부터 사실은 운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희한하게 나가는 삼재에 드셨다는 거죠. 이분들이 55세, 56세, 57세의 삼재에 해당이 되셨는데, 이 삼재에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운이 들으셨다 이거죠. 근데 이 나가는 삼재, 57세에 나가는 삼재에 들어온 성주 대운이라는 10년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엎치락 뒤치락 좀 어렵죠. 55, 56, 57세에 삼재를 겪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삼재에 나가는 삼재, 끝나는 삼재, 57세에 대운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운이 56세 가을부터 치고 들어왔어요. 그쵸? 이게 좋고 나쁨이 막 얽히고 설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나쁜 건 티가 나도 좋은 건 티가 잘 안 나죠. 여러분들, 나쁠 때는 참 그 티가 잘 나요. 그죠? 뭐가 하나 잘못되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는 일들은 참 티가 잘 납니다. 근데 내가 뭐 잘 되고 있고 조금씩 뭔가 발전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나중에 잘 된 다음에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55세.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렵게 요 몇 년을 지나셨습니다. 이 상반기에 이분들이 되면서 이제 삼재바람은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내가 삼재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이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재가 딱 끝났으면 딱 해결이 돼서 뭔가 확 터져야 되고 뭔가 확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뜨뜻미지근했다 이거죠. 이게 언제 좋은지 언제 나쁜지를 잘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못 느끼죠. 운이 오는 건가? 운이 나가는 건가? 지금 뭔가 나쁜 게 나를 치는 건가? 아니면 다 간 건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점사를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으신 거예요.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삼재팔란 끝나면서 좋아질 듯 했지만 뭔가 발목을 잡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59세까지 좋아질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가야 될 거거든요. 이 운을 살려야 내가 59를 잘 살려야지만이 이 운으로 갖고 또 몇 년 산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때가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대운을 못 받으신 분들, 혹은 대운을 받으셨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어떤 운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다들 운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적어도 어떤 운을 내가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운에 따라서 행해지는 게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내가 좋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을 잘 살려야 된다 이거죠. 제가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하고 인연자가 참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도 많다 이거죠. 꼭 하나를 놓치고 가요. 그죠? 그리고 뭔가 재치 있고 끼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뭔가 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뭔가 정성을 들여도 하다가 말고, 그죠? 뭔가 해도 하다 말고, 뭔가 그런 게 성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좀 끝을 맺어야 성공을 하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끼만으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말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죠? 중요한 때인 거예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이제 젊었을 때 1년 1년과 많이 다릅니다. 그때 1년보다 지금 1년은 뭐 젊었을 때 한 10년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죠.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운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운이 들어올 때는 변화가 많이 생겨요. 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사람도 운이 되고 직장도 운이 되고 어떤 이사도 운이 되고 그죠? 내가 뭐 돈만 버는 게 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누군가에게는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의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운이거든요. 좋은 것만 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발복시키고 다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운이 들어오셨을 때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움직이게끔 되더라고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다가도 운이 들어오면 뭔가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막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붙어요. 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운이 들어오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 자세부터 주위 환경부터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걸 잘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쵸? 그 운을 알아채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센스가
좀 강하시더라고요. 잘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도 이 시점에서는 잘 알아채셔서 정말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인수가 들어오시겠어요. 귀인수가 들어오셔서 근데 이제 그 귀인을 잘 가리셔야 돼요. 옥석을 가리듯이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으로 올 건지 내 뒤통수를 치러 온 사람인지 좀 잘 보는 눈을 잘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 변동도 많으시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직장의 이동이 없으면 어떤 사업의 이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이사라도 하겠다 이거죠. 이사수라도 들어온다. 그거는 좋은 이사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셔도 좋다. 하지만 이사를 하실 때에는 터를 반드시 짚어보고 가셔라. 터의 기운도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운이기 때문에 이런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가리셔야 되는데 인덕이 없으셔서 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배신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는데 배신당했어. 운이 들어왔는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걸 잘 가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잘 가리시는 게 관건입니다.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누가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렇게 100점짜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가리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올해는 사업의 확장, 동업 할 때 이제 특히 사람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사기나 투자 이런 손실을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삼재 때 굉장히 힘드시다가 삼재가 끝날 무렵에 조금 좋아질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아지지 않다가 이제서 조금 운이 발복하는 운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좀 발복을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히는 게 뭐냐면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좀 과부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래비 팔자, 남자는 호래비 사주, 여자는 과부 사주,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런 고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신 자체의 그런 사주에 그렇게 조금 배우자 운이 약하세요. 그죠? 근데 배우자 운이 약할 때에는 어떤 방편을 또 쓰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좀 미리 막아서 뭐 살풀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나이 때에 이런 또 운이 작용을 할 때에는 사람이 나가는 것도 운이고 들어오는 것도 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이라는 거는 나쁜 것도 운이고 좋은 것도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쵸? 이혼이 될 수도 있어. 괜한 걸로 싸우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혼자이신 분들 아니면 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혼인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작용이 사람에 나가고 들어오는 걸로도 있겠다. 인연자로도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제가 매일매일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운을 잘 발복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방법이니까요. 무당이 하는 말이라고 헛들어 듣지 마시고 운을 잘 발복시켜서 지금까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 날이 올 때에는 또 이렇게 내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금 들어온 운이잖아요. 삼재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끝나면서 지금 거의 3, 4년, 4, 5년 만에 들어온 운입니다. 이 소중한 운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서 운을 발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본인의 운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요, 운이 아무리 좋아도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터인데요. 예를 들면 운이 좋은데 집터가 안 좋을 경우에는 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운은 조금 부족한데 좋은 집터에서 살 때에는 또 운이 발복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지만 이 집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본인의 운보다도 집터의 이 터의 영향이 더 크더라 이거죠. 이 터를 꺾을 수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집터를, 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한 곳에서 10년, 20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마다 집터를 고르게 되는데 내가 맞는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흔히들 집터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 생활 반경,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생활 반경에서 어떤 위치를 고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요, 같은 값이라도,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이라도 내가 어떤 집을 이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따져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조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이거죠.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이사를 가실 때 집터를 꼭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방향도 보셔야 되고 집터도 보셔야 되고 집터의 동서남북 그 관계도 다 보셔야 되고 그런 거는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어떤 집터를 구할 때 그 집터가 산을 깎아서 이렇게 다듬어진 매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집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산을 메꿔서 예를 들면 산에 있던 자리를 깎아서 이렇게 메운 자리는 그런 집터에서는 절대 발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묘지였거나 이런 묘자리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였던 데를 다 갈아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에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잘 조사만 해보면 알려고만 하면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였던지 아니면 공동묘지가 아니더라도 묘자리, 한 개의 묘자리였던지 이런 묘자리였던 자리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리가 형무소였거나 어떤 나쁜 기운의 자리, 예를 들면 형무소라든지 어떤 뭐 거기가 도살장이었다든지 어떤 나쁜 기운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살던 전 주인이 망한 자리, 전에 살던 분이 망해 나갔대더라.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대더라. 여기가 경매에 났대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매에 나온 물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경매에 나온 물건을 싸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경매 물건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매 물건은 예를 들면 경매로 사서 경매로 그냥 되팔아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거는 뭐 그냥 괜찮다고. 왜냐면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물건을 그렇게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닥 선호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한두 번 경매로 인해서 사서 되팔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내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주인이 망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불화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물건이 나와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인한 물건은 좀 주의를 하셔라. 그리고 5번째는 바닥이 조금 비탈지거나 고르지 못한 자리, 좀 울퉁불퉁한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좀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봉우리처럼 내 집이 있는데 그 주위로 좀 빠지는 이런 지형을 가졌다든지 이런 집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집터에서는 잘 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잘 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집터는 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3년 안에 초상이 난 집, 사람이 죽어나간 집. 예를 들면 뭐 그 집에서 당장은 누가 사망을 안 했더라도 3년 안쪽으로 사망했던 흔적이 있다든지 사망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집터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문이 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내 발목을 좀 묶을 수가 있거든요. 내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문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기운이 강해서 상문이 났던 1년 안에 누가 죽었든 3년 안에 누가 죽었든 아무 해를 안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주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상문에 많이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초상이 난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런 곳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터에, 이런 어떤 기운이 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가족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어떤 병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이 자꾸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신경질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자녀들이 이탈을 한다든지 우리 자식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탈선을 한다든지 공부를 잘하던 애가 공부를 안 한다든지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변화도 이 집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되는 일이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영업이 부진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런 대인관계에 자꾸 틀이 깨지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좀 이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나라고 한 번쯤은 좀 되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악의 경우는 이사를 간 터에서 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명이 줄어드는 거는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건강한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건강하신 분은 괜찮은데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영향을 더 잘 받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3년을 살든 5년을 살아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고 내재돼 있는 거죠. 점차 쌓여가지만 본인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은 금방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금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 집에 와서는 자꾸 사고가 난다. 이 터에 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터가 안 좋은데 밖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터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의 일들도 잘 되는지 흥하는지 망하는지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운하고도 똑같이 내가 운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밖에 나가서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 지어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터에 관해서도 내가 어떤 잘못된 터에 어떤 흉한 터에 들어갔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이 그르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인의 운으로만은 살 수가 없듯이 이렇게 주위의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집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집터를 잘 고르시면 또 승승장구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집터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